여기는 IBK 창공. 창업이라는 작은 씨앗이 자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업이 되는 곳. 그 기업들이 모여 놀라운 내일을 준비하는 곳. 이곳은 IBK가 만들어가는 특별한 창업 공장, IBK 창공. 당신의 빛나는 가능성이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 미래의 출발점이 되다. IBK 창공. 네, 여러분은 지금 2024 하반기 IBK 창공 플라이하이 데모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문을 열어줄 첫 번째 팀은 포엠입니다. 포엠은 폐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전도성을 가진 카본 블랙 원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포엠의 이영주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 전략 물자로 지정되어 있고 국내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 전도성 카본 블랙을 생산하는 포엠 대표 이영주입니다. 카본 블랙은 두 가지 밸류에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엠은 고부가치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도계 카본 블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본 블랙은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전략 물자로 지정되면서 수입 출입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사용되는 베이스 메탈이 오일이나 가스, 천연가스, 그리고 목재 등을 사용하면서 원재료 자원 고갈에 대해서 대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 그리고 CO2가 대량 발생되면서 설비 보안이나 소재를 변경해야 된다는 이런 이슈 사항을 글로벌하게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톤을 생산하는데 CO2가 2.5톤이 발생이 되면서 비친환경적인 생산 기술을 변화해야 된다는 글로벌 이슈 사항이 있고,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자라는 글로벌 이슈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부에서는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하거나 아니면 원소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초 기술력에 대해서 자금 투입을 통해서 2030년 국산화의 자립화 기술 목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해양, 수산업, 농업, 임업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폐자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6가지 짧은 스텝으로 저희는 전도성 카본 블랙인 젤로스라는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슈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글로벌에 가서 발표를 했더니 미국에서는 콘컵, 아마도 옥수수대인데 한반도를 덮을 수 있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저희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요청하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었고,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해조류가 너무 빠르게 수온이 올라가면서 자라고 있어서 이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현지에서 직접 팩토리 생산을 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받을 만큼 폐자원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생산 공정의 강점으로는 화학 물질이나 질소 도핑을 하지 않아도 성능을 향상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CO2 배출량이 기존에 비해서 10,000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 시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국에서 직접적으로 해파리를 보내왔습니다. 유해양 동물식물을 보내왔는데 저희가 건조해서 파우더를 만들고 전지 업체에 보내서 성능 평가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성능이 최대 23%까지 좋아진다는 결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능을 말씀드리면 비표면적이나 전기 전도성이 글로벌 1, 2위사 미국과 일본 제품에 비해서 200%, 최대 700% 이상 좋아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지로 환산했을 때 최소 6%, 최대 23%의 성능 향상을 가질 수 있고 에너지 용량을 올릴 수 있다는 입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재 시장은 매우 진입 장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포엠은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를 해서 현재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글로벌 고객사나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검증해서 인증을 받았고, 현재 국내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저희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MOU하고 5년간 연속적으로 소재 공급에 대한 MOU 드래프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지 특성, 소재 특성, 그리고 실제 사용 적용 평가까지도 일부 완성을 한 상태고, 현재 대량 생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소재가 연평균 20%에 육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재나 글로벌 이슈 상황 때문에 좀 줄어들고 있는데, 현재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더욱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수입량은 거의 일정한데 수익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증가되면서 이 원소재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와 해외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폐자원을 확보를 하고, 이를 가공을 통해서 연료전지나 2차 전지에 소재 및 부품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수요처에 들고 있는 가장 큰 협력 비즈니스로는 탄소 배출권 사업, 그리고 친환경 소재 인증권에 대한 상표 같이 쉐어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일스톤은 모두 다 완성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 독자적인 기술도 확보를 했고, 지역 특화에 대한 우수 기술 인증, 그리고 국가 기술 임치, 시드 투자까지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2024년부터는 소재 성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품질을 KTL에서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현재는 글로벌 해외 가버먼트나 아니면 기술 영업을 통해서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우스갯소리로 현재 신규 고객이 되시면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될 만큼 저희는 연초에 바로 1년간 양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재무 추정은 2021년 1억 5천만 원 시작해서 작년 12억, 올해 17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는 라인업을 더 확대하는 데 투자를 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2028년 IPO나 상장을 위해서 800억 기준 매출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글로벌 시장은 2.8%를 확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본 라운드 3, 세 번째 라운드 13억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설비 투자에 7억, 그리고 운영에 4억 정도를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저희는 시리즈 A단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시리즈 A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사 VC들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팀파워를 보시면 저는 원래 기계공학에서 원전에서 소재 전공을 했습니다. 소재 개발을 해서 현재도 원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철강에서 라인업 설계를 했었습니다. 저희 CTO 같은 경우는 카본 블랙을 15년 이상 사용했고, 현재 인도에서 글로벌 3위 연료전지 업체에 있는 라자벨 박사를 저희가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부 고문으로는 삼성이나 LG, SK에서 고문을 하고 있는 라인업 설계 고문을 하고 있는 분들도 영입을 했고, 저희 현재 해외 싱가포르의 기술 영업 전문가 2명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처럼 재활용해서 빛을 찾았고 미래를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포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능성 탄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포엠이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어셔입니다. 수어셔는 물을 이용한 친환경 공기 정화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수어셔의 이선현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어 헬스케어를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 수어셔 대표 이선원입니다. 공기청정기 시장이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장이 레드오션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와 관련된 질병 문제는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WHO에서는 세계인의 99%가 기준 미달의 공기를 마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공기정화 기술과 제품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기정화 시장이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존 공기청정기 시장은 공기가 나쁜 환경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꺼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 공기청정기 필터는 여과 방식으로 공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필터의 수명이 더 빠르게 감소를 하고 필터를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한계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용적인 한계를 해결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공기 정화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헬스케어가 가능한 그런 솔루션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 스워셔의 핵심 기술인 이중 와룡 공기 정화 기술과 물 전극 집진 기술은 일회용 필터를 물로 대체해서 사이클론과 물을 이용해서 공기를 정화하게 되고, 그리고 전기장을 통해서 헤파 필터보다 더 강력한 공기 정화 성능과 공기 정화 속도를 가져서 실제로 헤파 필터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기 정화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은 공기 정화 과정과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3일 동안 해외 전시에서 전시를 했을 때 물 표면에 그리고 물 안에 먼지가 떠다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바이어와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그리고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계 최초로 수돗물뿐만 아니라 빗물, 바닷물, 강물, 황토물, 석회수와 같은 다양한 수질의 물로 공기 정화가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는 훨씬 더 적은 양의 물로 많은 양의 공기를 정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다양한 수질의 물로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물로 공기 정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기술이 일회용 필터와 얼마나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를 사실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그 예로 100kg의 먼지를 모으기 위해서 일회용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약 1800m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양의 필터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1.5m의 수조만으로도 이러한 먼지의 양을 포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예로 이 정도의 큰 빌딩에서 공기정화를 하게 된다면 공기정화에 들어가는 필터 1회 교체가 2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2대 정도의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그러한 폐기물과 일회용 필터 없이 물만으로, 소량의 물만으로 공기정화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저희 기술의 차별화 포인트를 3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첫 번째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봤을 때는 미세먼지 100g을 모은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일회용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10배에 달하는 1000g의 필터가 필요하고, 이 1000g의 필터가 매립 시 썩지 않는 소각 쓰레기이기 때문에 결국 1100g의 소각 먼지가 발생하는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11배씩 증가를 하는 지속 불가능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실제 공기질을 개선하고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로 공기정화 기술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는 물을 이용해서 필터 교환 비용을 제로화했고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B2C 소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온라인 판매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그리고 고객에게 저의 기술과 혁신성,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공기정화 기술은 낮은 비용에 낮은 성능이 나오거나 높은 비용에 높은 성능이 나오는 2가지 시장으로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낮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능을 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을 통해서 저희는 공기질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 효과를 달성하는 블루오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출시한 스워셔 1 제품은 전 세계 3000대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30개국의 바이어와 연구소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스워셔 1을 통해서 전 세계 바이어와 고객들의 시장 반응 그리고 마켓 핏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번에 출시 예정인 스워셔 2 신제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저희 제품과 브랜드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워셔 2 소형 제품이 커버할 수 없는 대형 공간 그리고 공용 공간을 타겟으로 한 스워셔 가든 대형 제품을 통해서 저희 제품의 큰 시장, 대형화 시장, 산업용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라인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스워셔 기술, 스워셔 제품을 다이슨처럼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닌 일본, 미국, 태국, 유럽의 글로벌 대기업, 가전 대기업과 계약을 통해서 대리점 계약과 OEM 생산을 통한 빠른 생산 캐파 확대와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7곳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빅 바이어로부터 연간 10만 대 이상의 이제 대리점 계약을 확보를 했을 때 앞으로 40만 대, 400억 이상의 매출까지는 단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안전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공기정화 기술, 바로 국제공기정화 학회의 슬로건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사람에게 안전하고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 기술을 국제공기정화 학회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전 세계의 새로운 공기정화 표준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는 수출이 주요 목표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과 제품을 해외에 알리고자 해외 전시회 어워드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CS를 통해서 기술의 혁신성도 인정을 받고 있고 국제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서 디자인에 대한 우수성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물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가습, 산소 발생, 그리고 냉난방, HVAC 시장까지 다양한 기능, 그리고 소형 제품부터 대형 제품까지 산업용 HVAC 시장까지 이제 다양한 공기정화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케일업 목표 중에 하나로 이제 소형 시장 이외에 이제 산업용 공기정화 시장의 필터 유지 비용을 제로화했을 때 이제 먼지를 이제 낮은 비용으로 개선을 해서 이제 고장 예방, 화재 예방 등 이제 그 설비의 유지 비용을 낮추는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기정화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 안전 보건 전문가, 그리고 에너지 효율 전문가, 그리고 그 외에 연구개발 양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성사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기질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을 달성하면서 공기의 미래를 만드는 주식회사 수어셔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물을 이용한 기술을 통해 더 나은 공기질을 제공하는 수어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크래플입니다. 크래플은 인공지능 기반의 시각 지능 기술로 제조 환경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크래플의 서은석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하고 플렉서블한 사람들이 모인 시각지능 전문가 그룹 크래플의 대표 서은석입니다. 저는 오늘 생산 현장들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설비들, 그 설비를 시각지능 기반으로 해서 자동 점검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희 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생산 현장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설비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그 설비들에 대해서 상시 보시는 엑셀 시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보통 작게는 10가지에서 많게는 15가지 점검 포인트들을 상시 점검을 합니다. 일일 점검도 하고요.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점검들을 계속 해나가는데 문제는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작업자가 실수로 오기, 누락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취합해서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작업자가 업무 태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저께도 똑같았고 어제도 똑같고 그러니 오늘도 정상일 거야. 그러니까 점검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넘겨버리는 일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는 결국 가동 시간 손해라고 하는 문제를 발생하고요. 결국은 생산성 저하로서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다른 것을 작업자에게 주지 말고 그것은 AI가 하자. 작업자는 사진만 찍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AI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간단하게 모바일 앱으로서 구성을 하였고요.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가 리스트로 주어지면 작업자는 해당 영역에 대해서 리스트를 선택하고 사진만 찍게 된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이 부분들은 AI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생산관리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웹 서비스로서 실시간 바로 관리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을 제공해 주고요. 누적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히스토리컬하게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 회사의 예입니다. 삼성 1차사이고요. 약 한 매출 1조 정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이 솔루션을 도입하고 나서 점검 시간이 15% 단축되어졌고요. 누락 오기 발생률이 37% 감소. 그리고 점검된 상태를 실시간으로 경영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이 듀레이션, 이거를 줄이는 데 있어서 70%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거를 현재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공장에 지금 도입을 하고요. 해외에 있는 인도나 베트남 공장으로 확대 보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그 삼성 1, 2차사들로부터 어떤 부분들이 실제 설비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지는 포인트들인지 그 카테고리를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서베이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경광등, 디지털 게이지, 아날로그 게이지, 액체 레벨, 그리고 스크린, 문자, 숫자 등에 대한 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새 뭐 삼정 OS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리 상태라든지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들, 필터 오염에 대한 어떤 자동 검사, 이 영역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지능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각각들에 대한 서비스를 구성을 하였고요. 이를 모아서 SaaS 형식으로 또 내지는 온프레미스 형식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버티컬리 얘네들을 AI 애저 서비스 형식으로 공급을 함으로 인하여서 드론이라든지 AR, VR 그리고 로봇 영역에까지 적용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예로서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요, AR 기기를 가지고 그 플랜트 시설들에 대한 많은 게이지들을 점검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저희 아날로그 게이지 인식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서비스로서 받아들여서 점검을 한 실제적인 검증을 해본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2020년도에 분사 창업한 회사입니다. 아마 이런 기사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한국의 살 길은 제조업 AI 전환뿐. 요새 제조업에서 저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1차 협력사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요. 너네들 자동화시키고 AI 기술 도입해서 지능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삼성 1차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빼앗길 수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해외 다른 회사들한테 그 자격을 넘겨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1차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희는 그 영역에서 제가 12년간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분사를 한 상황이 되어져서 협력사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시장을 초기 시장으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시작을 하였고요. 회사를 세어보니까 무려 5,300여 회사,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설비가 18만여 개 이상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을 초기 시장으로 해서 추후에 로봇과 그리고 DX 시장으로서 그 시장을 넓혀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수익 모델은요, 기본적으로 SaaS에 대한 구독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AI 애저 서비스 형식으로에 대한 자동 인지 모델 서비스 수익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누적된 데이터들에 대하여서 DX 데이터 AI 분석을 통한 수익 모델들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제가 삼성 1차사 내에서 12년간 근무를 하면서 그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과에 대한 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우리의 경쟁력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수집되어져 있는 많은 데이터, 그 역시 저희에겐 큰 자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제 저희 마더 컴퍼니 및 그리고 같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그런 생산 현장들을, 기업들의 생산 현장들을 저희는 언제든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솔루션적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단순히 기존의 페이퍼리스 형식으로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되어져 있는 유사한 점검 기술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는 그것을 시각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동 점검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점검된 기록들이 누적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뒤에서 AI가 분석하고 예지 보존적으로 어느 시점쯤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노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까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가 20년 2월에 설립됐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22년까지는 거의 개점 휴업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못하던 상황에는 연구개발 열심히 했고요. 미국을 포함하여서 특허 22건을 등록하였고 현재 출원된 것만 해도 미국, 일본을 포함하여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시장을 그 이후로부터 작년부터 넓혀가서 자동차 제조, 기계, 정밀화학, 제약, 방산 영역까지 지금 현재 저희의 플레이하는 영역들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 결과 작년에는 5억, 현재 올해는 매출 목표 25억에 대해서 거의 다 달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투자 8억을 달성을 유치를 하였고요. 현재 딥테크팁스 11월에 선정 후보 기업으로서 지금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27년부터 IPO를 위하여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고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전공하고 그 영역들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었던 멤버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에 계시다가 현재는 그 정밀 센서 분야 계명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종현 박사께서도 저희의 자문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인스펙션 영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지 보수, 공정 지능화, 안전관리, 재고 물류 영역까지 저희의 DX 부분들을 이 시각지능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 영역들을 더욱더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업을 만드는 것이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조 산업과 같이 저물고 있는 업을 다시 혁신으로 살리는 것 역시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소부장 영역에서 더욱더 크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조 현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크래플이었습니다.
다음은 2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팩토스케어입니다. 팩토스케어는 누구나 쉽게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홍일호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쉬운 K-뷰티 화장품 생산 솔루션을 개발하는 팩토스케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K-뷰티 시장이 이상합니다. 과거에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아모레, LG 생건 등 대기업의 화장품 브랜드가 수출을 주로 이뤘습니다. 하지만 2023년 대한민국의 수출 국가 탑 40개 중 중국을 제외한 39개 국가에서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증가율은 무려 43%에 달하고 지금 24년에도 매분기 화장품 수출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수출액 중에 중소 브랜드의 비율이 65%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과히 인디 브랜드, 인디 K-뷰티 브랜드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팩토스케어가 함께합니다. 팩토스케어의 고객사 중 약 60%는 화장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팩토스케어는 반기별 회원사가 480%씩 늘고 있고요. 반기별로 매출이 20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팩토스케어가 집중하는 문제는 너무 높은 최소 수량 MOQ와 리드타임입니다. 공장이 너무 높은 최소 수량으로 인한 브랜드사의 과생산은 브랜드사의 재고 리스크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공장의 너무 긴 리드타임으로 판매 시즌을 놓치게 된다면 이 또한 브랜드사의 재고 리스크입니다. 실제 화장품 브랜드사는 불용 재고 자산을 약 77%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40%는 버려집니다.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인지는 숫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장품 공정별 전문 공장을 소싱합니다. 용기 생산, 제형 개발, 원료 주입, 배합, 포장, 물류 등 현재 78개 중소 공장과 함께합니다. 이후 공장들의 설비 규격과 생산 수량, 리드타임 데이터를 활용해서 팩토스케어는 화장품 생산 라인을 최적으로 새롭게 설계합니다. 그 결과 팩토스케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소량으로 가장 빠르게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존 공장에 가시면은 최소 주문 수량 5,000개부터 시작합니다. 팩토스케어에서는 딱 1,000개부터 생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장 가시면은 한 16주 리드타임을 얘기할 겁니다. 팩토스케어에서는 6주 만에 제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장에는 그 공장의 한 개의 샘플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토스퀘어에서는 공장 비딩을 통해서 3개의 공장 샘플을 동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팩토스퀘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화장품 브랜드사를 창업한다고 하셨을 때 또는 중소 브랜드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어떤 옵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존 공장에 가셔서 MOQ 5,000개, 1,500만 원을 내시고 14주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팩토스퀘어에서 딱 1,000개만 400만 원 내시고 6주 만에 제품을 받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4,000개가 넘는 저희의 고객사 키워드는 글로벌과 인플루언서입니다. 미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이탈리아, 영국, 홍콩 등 전 세계 각지의 팩토스케어의 고객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또한 110만 인스타그래머가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 때, 60만 유튜버가 화장품 제품을 출시할 때, 30만 플랫폼 기업, 배우, 아나운서들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팩토스케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사가 팩토스케어에게 붙여주신 수식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소량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응대가 매우 빠르고 친절하다는 점, 그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걸음 파트너입니다. So communication, it was a problem at first. And the second problem was the MOQ, ideal partner. 네, 팩토스케어가 고객사에게 첫걸음 파트너, 아이디얼 파트너라는 수식어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는 팩토스케어의 비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팩토스케어는 고객사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화장품 브랜드를 해봤든 해보지 않았든 화학을 전공했든 아니든 누구나 쉽게 화장품을 생산하고 K-뷰티 브랜드를 그리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앞으로 K-뷰티 생산과 판매의 모든 밸류 체인을 수직 통합합니다. 기존에 저희는 최적 생산과 수출 인증만 담당했었다면 생산 이전에 화장품 기획과 브랜딩, 생산 이후에 물류, 그리고 글로벌 유통 채널 입점까지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단 2달 안에 끝납니다.
전 세계 어떤 고객이 팩토스케어에게 화장품 기획만 넘겨주면 팩토스케어는 생산하고 단 2달 만에 고객의 창고로, 고객의 집 앞으로 화장품을 전달합니다. 팩토스케어는 작년 6월에 설립해서 작년에 약 8천만 원 매출을 달성하였고요. 단 1년 만에 저희는 이번 연도 3분기에 BEP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프리-A 투자 유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연도 매출은 작년에 한 10배 정도 성장한 약 7억 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토스케어는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기존에 생산한 고객에 재발주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고객의 발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고객 확신을 가지고서 내년 103억 원, 내후년 380억 원의 매출을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생산 디자인 전문가가 제조를 혁신합니다. 저는 기업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브랜드 애그리게이터를 창업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 브랜드를 창업하면서 재고 리스크를 몸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집 창고에는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사의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저희 안성현 CEO님은 롯데칠성 공장에서 QC/QA를 약 7년 동안 담당해서 공장의 생태계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박진우 CPO님은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전공하시고 디자인 기반의 기획자로서 저희 프로덕트를 개발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K뷰티 산업을 얘기할 때 비유를 드는 게 있습니다.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인프라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생했겠죠. 근데 연간 6%로 성장하는 글로벌리 600조 시장에 600조 화장품 시장에 최고의 인력과 인프라는 바로 여기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K뷰티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팩토스케어는 이 K뷰티 에코시스템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1등 기업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소 수량으로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팩토스케어이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2부 행사까지 종료됐습니다. 이제 3부 이어가기 전 잠시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행사장 내 기업 부스 공간 자유롭게 더 둘러보시고요. 4시 50분까지 휴식 시간 가진 후에 마지막 3부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IBK 창공.